네, 중국을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특정 국가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탈동조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움직임과는 다른 행보인데요. 베이징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이 미중 양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요? 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일 60명 규모의 경제사절단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에서 이미 20건 이상의 사업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전했습니다. 에어버스가 중국의 여객기 최종 조립을 위한 두 번째 생산 라인을 세워서 중국 내 생산 능력을 2배로 키운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프랑스 전력공사가 중국의 원자력 발전 운영사인 핵전집단공사와 장기 파트너십 갱신에도 합의를 했습니다. 신문은 프랑스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축소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 방문 마지막 날인 오늘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광저우에서 비공개 만찬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망을 했습니다. 而且不仅是来了北京，还要去中国的广东所以我们能看到这个能够促进这个商界层面的进一步的这个复苏和加强。在这个全球化的时代这个互相依赖的时代他们不赞成脱钩希望能够继续加强和中国的合作。 네, 마크롱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프랑스 기업인 위원회 회의에도 나란히 참석을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특정 국가를 산업망이나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디커플링, 이른바 탈동조화에 반대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대중국 탈동조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국과 달리 프랑스로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분명히 낸 것입니다. Une question importante pour la Chine autant qu'elle l'est pour la France et pour l'Europe. Merci beaucoup, Monsieur le Président. À ce titre, je souhaite que nous puissions poursuivre, d'abord sur le plan bilatéral. 네,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유럽연합 EU 집행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 쓴소리를 했죠. 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의 비시장적인 경제 관행에 지쳤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중국 내 인권 문제를 이유로 유럽 의회에서 비준이 보류됐던 중국 EU 포괄적 투자보호 협정과 관련해서도 재검토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배경으로 중국에서 EU 기업들의 시장 접근이 훨씬 약화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Our trade relationship is increasingly imbalanced. So over the last 10 years, the European Union's trade deficit has more than tripled. 중국이 불편해할 만한 인권 또 대만 문제를 두고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 방문에 앞서서 유럽의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동행을 제안했다고 밝혔지만 대비가 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We have a very clear interest in preserving this stability, the peace, and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Strait, and therefore nobody should unilaterally change the status quo by force in this region. 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평화협상 논의도 관심이었는데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까? 네, 시진핑 주석과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위한 평화협상 개시를 한 목소리로 촉구를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드러나지 않아서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국제사회 안정에 큰 타격을 줬다면서 러시아가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진핑 주석이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시 주석은 민간인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핵무기가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기 바란다는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요청에도
시 주석은 조건과 시간이 맞을 때라고만 답했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케빈 메카시 미국 하원 의장의 만남 이후 중국이 보복성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다고요. 네, 중국이 대만의 주미대사 격인 샤오메이친 대만 대표를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대표는 이미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제재 대상 명단에 오른 바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대만 판공실은 샤오 대표를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라고 부르면서 샤오 대표와 그 가족의 중국 본토 또 홍콩과 마카오 입국을 엄격히 금지하는 등 추가 제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차이 총통을 맞이한 미국 허드슨 연구소와 레이건 도서관 그리고 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중국 외교부가 제재에 나서는 등 보복성 조치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대만을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력 시위는 눈에 띄지 않는데요. 추가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현재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평화 중지안을 논의하고 있고 또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맞서서 우군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자칫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 총통이 이끄는 민진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차이 총통 순방 일정과 거의 같은 시기 중국을 방문했던 마앵주 전 대만 총통은 양안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고요. 중국 내에서는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